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저 평범한 나무와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가진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습니다. 숲 안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 나무를 찾으려면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인공 마리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늘 상상력이 풍부했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마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에 마법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랜 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는 마을의 전설을 믿고 아침 일찍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숲을 빛나게 하고 새들은 맑은 목소리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숲은 처음부터 깊고 넓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서로 얽혀 길을 막고 있었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줄로만 알았던 마리는 순간적으로 발밑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땅은 부드럽고 진흙색의 빛깔이 돌과 나무 껍질 사이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마법의 나무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마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숲의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반짝이는 듯 빛을 품고 서 있었고 나무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진 모든 진심을 담아 나무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부드럽게 빛나며 마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자의 소원이라면 기꺼이 이루어주겠다. 그리고는 마리는 마치 꿈을 구경한 듯한 느낌을 받으며 곧 기분 좋은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리는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고 모든 것이 다 꿈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녀는 가족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리는 숲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고 마법의 숲에 대한 전설은 더욱 생생하게 전해 내려갔습니다. 마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나무는 여전히 숲의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언제든지 또 다른 용감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모든 일을 매료시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별빛 요정과 그녀가 수호하는 마법의 숲에 관한 것이었다. 숲은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안쪽 깊은 곳에는 인적 드문 호수가 있었다. 호수의 물은 은빛으로 빛났고 밤이 되면 별빛이 더해져 황홀한 광경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나가려던 사람들은 길을 잃거나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요정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요정이 숲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소년 에밀이 이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에밀은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별빛 요정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어두고 독해질 무렵 에밀은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숲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에밀은 나무들 사이로 빛나는 작은 불빛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마치 작은 별들이 땅 위에 내려앉은 듯했다. 이 빛들은 에밀을 유혹했고 그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어느새 그의 눈앞에 은빛 호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호수 위로는 희미하게 반짝이는 푸른 빛들이 떠다녔다. 그때였다. 에밀은 호숫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별빛처럼 빛났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에밀은 그 여인이 미소 짓는 요정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에밀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년이여, 너는 왜 이곳에 왔니? 에밀은 그녀에게 그의 꿈과 호기심을 이야기했다. 요정은 에밀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에밀을 마법의 숲에 대한 비밀들을 가르쳐주기로 결정했다. 에밀은 요정의 도움을 받아 숲의 길들을 탐험했고 마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되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밤이 됐고 에밀은 다시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요정은 에밀에게 별빛이 담긴 작은 유리병을 선물로 주었다. 그 빛은
에밀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것이며 그의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에밀은 감사의 마음으로 요정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별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숲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유리병의 별빛을 보며 요정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도 마법의 숲과 요정의 비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상상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숲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신비한 경이로움으로 여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누구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커다란 숲이 있었다. 그 이유는 숲의 깊은 곳에 너무도 이상하고 신기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그 생명체는 프랑켄슈타인의 숲이라 불리는 곳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피해 다녔고 밤이 되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것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었고 정확히는 뭔가 기이한 존재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부모님의 당부를 받았지만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년 루카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가보고 싶어졌다. 매년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고 그러다가 루카스는 도시의 중심가에 모이는 인파를 피해 조용한 장소를 찾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숲 근처에 따른 작은 길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혀진 길이었고 루카스는 호기심에 못 이겨 그곳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흙길은 점점 사라져가고 울창한 나무들이 점점 더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러나 계속 걷다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고 몽환적인 경치가 펼쳐졌다. 나무 사이로 빛나는 태양이 황금빛으로 숲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다. 호수 주변에는 온갖 색깔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하지만 루카스는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호수 반대편 숲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는 호수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이상하게 생긴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길게 뻗은 푸른색 머리카락을 가진 존재로 피부가 나뭇잎처럼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루카스는 그가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프랑켄슈타인을 발견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프랑켄슈타인은 루카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 어린 소년. 너는 이곳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이 널 여기로 이끌었느냐? 루카스는 자신이 호기심에 저 숲에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프랑켄슈타인은 미소 지으며 자신 역시 외로움을 많이 타던 존재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고 루카스는 프랑켄슈타인과 친구가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루카스는 신나서 숲속에 사는 신비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숲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했다. 그러나 루카스는 가끔씩 그 숲을 찾아 프랑켄슈타인을 만나며 자신만의 모험을 계속했다. 결국 어느 날 마을 사람들도 루카스의 진실된 우정을 알게 되어 숲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고 숲은 마을의 아름다운 장소로 다시 태어났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타르바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타르바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고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타르바는 그다지 농사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저 멀리 보이는 숲 너머 사람들이 말하길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라비수 숲을 한번 탐험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시장에 모험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라비수 숲에서 돌아온 첫 번째 인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시장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숲 안에 있는 신비롭고 황홀한 경치를 이야기하며 그곳에 거대하면서도 아름다운 황금빛 성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은 옛날 마법사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그 안에는 수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지요. 타르바는 그 이야기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늘 상상 속으로만 가져보던 모험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몇몇도 동행하겠다고 나섰고 그들은 함께 장비를 챙긴 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험의 첫날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라비수 숲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장관에 감탄했습니다. 숲속에는 온갖 종류의 새로운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했고 그들을 반기듯 노래하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쯤 그들은 숲의 가장자리에서 캠프를 차렸습니다. 밤이 되자 땅거미가 지고 온 숲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들이 불가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르바는 친구들과 함께 그 소리를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묘하게 빛나는 요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타르바 일행을 반겼고 그들에게 숲에 참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황금빛 섬은 사실 이 숲을 다스리는 요정 여왕이 거처하며 자연을 수호하는 요정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라 여겨지던 것은 숲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었습니다. 타르바와 친구들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와 환상적인 장면에 푹 빠져 요정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보물은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타르바와 친구들은 요정들과 작별하고 다음날 아침 길을 나섰습니다. 타르바는 마을로 돌아와 이번 모험에서 배운 교훈과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을 돕고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험은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